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볼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갖고요. 목이 좀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고요.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조금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국 시장이 오늘도 역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장중에 오늘 그 뭐 2대2 미팅을 하러 간다, 협상을 하러 간다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런 것들 줄 거야 라고 해서 뭐 잠정적인 뭔가를 좀 건넸던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런 거 싫어, 더 많이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님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미국에 찍혔다, 우리는 호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 들고 와 해서 100만 원 가지고 가는 게 호구고요. 지금은 협상이잖아요. 협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 이제 윽박지르거나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의 협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서 우리가 무릎 꿇고 얘네들한테 조공할 필요는 없죠.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협상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말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투심이 영향을 받고 주가는 살짝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도 아니고, 저는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뒤처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상도 우리나라가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일본처럼 그냥 다 갖다 퍼주면서 얻어낸 15%이 관세보다 정말로 좀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관세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될 거고, 그동안에 협상하는 동안에 불안한 기운을 만들어냈던 여론에 의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잡아가면은 이거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엔캠이요, ESG 시장에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엔캠은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예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데, 이거 왜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원전에서 끌어다 쓰고 수력이든 화력이든 이런 데서 끌었으면 되는데, 근데 전 세계는 뭘 하려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들은 우리가 자연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은 풍력에서 전기 생산은 어렵고, 태양이 안 뜨면은 태양광에서 전력 생산이 어렵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할 때는 너무 과하게 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한 것들이 그동안은 이 에너지들을, 과잉된 에너지를 저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에너지 생산을 자체적으로 막아놓는, 풍력 같은 경우는 이 프로펠러를 어떻게 멈추는 이런 웃긴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하게 충전이 되면, 과하게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은 이걸 여기다 저장해 놨다가 비 오는 날 끌어다 쓴다 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액이 배터리 원가의 최대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큼 ESS가 커지면 더 많은 전액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액을 만드는 엔캠으로서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가보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이미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왔고, 미국과 진출, 양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잡아서 진출해갖고 고온 불연성 전해액 등 ESS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놨고, 더군다나 최근에 조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배터리, LFP 배터리죠. 이 부분에 대한 전액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ESS로 진출을 하되, 기존에 갖고 있던 배터리 거기다가 LFP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 뉴스만 가지고 보면은 정말로 엔캠은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글로벌 배터리 회사에도 ESS를 전액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해외도 이미 팔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이 ESS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진심이고 굉장히 성장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주가가 움직임이 너무 둔해요. 힘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보니까 이 61선을 돌파하는 액션이 나와서 그동안에 우리가 61선을 돌파를 완벽하게 해주는 이 양봉을 기다리자라고 해서 오늘 나왔어요. 거래량도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나와준 편이니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좀 기다렸던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큰 시그널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61선은 그동안에 종가상으로 돌파를 못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갔던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라인을 좀 돌파를 했고 물론 여기에서도 돌파가 살짝 나왔지만 거래량이 너무나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보여줬던 61선의 돌파와 여기서 보여줬던 61선의 돌파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 구간 라인에서 뭐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저껜가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뭐죠? 이거 12. 독인가 약인가 재무구조 개편 속에 엇갈리는 시각들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엔캠은요 사업자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다 빚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죠. 이게 재작년 2023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전환사채 평가 손실이 무려 5,200억 정도로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장부상의 손실이 무려 5천억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장부상의 이렇게 손실, 그게 어떤 손실인지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장부상에 마이너스 5천억이라는 것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쵸? 빚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도 150%에서 무려 400% 정도까지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빚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평가성 부채이기 때문에 뭐 돈이 쉽게 빠져나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맘먹고 이 주식을 뭐 100주를 팔았어.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빚을 주식으로 100개를 만들고 이 100개를 그냥 시장에다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량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평가성 부채라는 좋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뭐 일단은 전환사채 효과가 있는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부채 비율은 다시 줄어들 거예요. 아까 전에 부채 비율이 150에서 400% 늘어났다 손 치더라도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꾸면은 다시 150% 정도로 떨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주식으로 바꾸면은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서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거 착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실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일단 수치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상장 폐지 우려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나빠지기는 했지만 뭐 상폐가 쉽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죠. 2025년 1분기 매출도 영업이익도 뭐 줄어들고 있어요.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엔캠이 ESS 전액 시장을 키우고 그쪽으로 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공장 확장에 투자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투자를 해서 확장이 되고 그 확장된 부분에서 어떠한 생산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빚을 주식으로 바꿔서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게 일단 핵심일 것 같은데 그거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ESS 시장이 잘 되면은 실적이 나아져서 주가 회복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 저뿐만 아니라 지금은 살짝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엔캠을 버리기에는 여전히 얘네들이 벌려놓고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하는지는 몰라요.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예, 명확하게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임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뭐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NKM에 지금 향하고 있는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 얘네들이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실적 개선에 대한 여부는 뭐 충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NKM을 뭐 포기할 정도의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늘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2차 전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NKM일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굳이 NKM 말고 정말로 좋은 뭐 대장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2차 전지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조건 2차 전지 배터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NKM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야 지금 이런 시그널을 보고 뭐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무조건 NKM은 아니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NKM에 접근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KM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NKM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일단 기다렸었던 61선을 돌파하는 이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얼추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가 전환이 될까? 라는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거래량이 요만큼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돌파할 때 61선을. 근데 얘는 더 많이 나왔고 그 전에도 이미 3차례 정도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저 허브경제TV는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뭐 엔터 뉴스, 그러니까 연예인 뉴스, 사건 사고 뉴스, 아니면 뭐 스포츠 뉴스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봐야 하는 뉴스들 그런 것들만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놓다 보니 다른 애들은 막 뉴스가 막 300개씩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 공식 채널은 왜 한 10개, 20개 요 정도밖에 안 올라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엉뚱한 뉴스들 보고 이게 맞나?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 뉴스들 보고 뇌동매매, 충동매매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 뉴스들만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